자, 한국일보. 양파! 양파! 대답해야지. 새끼 아까 대답 잘하더니. 한국일보 6월 27일 2017년입니다. 6월 27일 한국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아파트 반값 월세 특혜받은 검찰 간부. 중개업체 없이 시행업자와 직거래. 고급 아파트에 2년간 헐값 거주. 대검 수개월 진상조사 불구 본격적 감찰 착수안에 논란. 검찰 새끼들이 또 지들 편에 들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른정당 새대표 이해훈 보수의 본진 되겠다. 이해훈이 이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이 근데 별로 난 좋은 생각이 없는 사람인데. 자, 아무튼 한승희 다주택자 임대소득 전수조사 검토. 한승희는 누구냐면은 국세청장 후보자랍니다. 다주택자 임대소득 전수조사 검토한다. 이거는 아마 이제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얘기라고 하네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난 생각하는데. 자, 문 대통령 트럼프와 우회 신뢰 쌓는데 주력하겠다. 이면 절대빈곤의 살인적 인플레가 부른 참변. 파키스탄 관련 이야기입니다. 분쟁 지역 전문 PD가 전하는 파키스탄 유조차 참상이라고 하는데, 유조차가 전복됐다고 해요, 파키스탄에. 근데 그거 관련해서 뭐 사람들도 막 기름 팔겠다고 막 몰리고 아무튼 난리였다 그러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한번 직접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청와대 문턱 낮아진 것 같아 좋지만 야간 개방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네요. 뭔데? 청와대 앞길 전면 개방 첫날 환영 목소리 속 실망감 영역. 뭐 그런 얘기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자, 3면입니다. 노측 최대한 얻어내자. 정부 측 지금은 대통령 돌 때다. 노사 관계가 아니고 노정 관계입니다. 민노총하고 정부 사이 관계에 대한 조명 기사입니다. 부제가 이렇습니다. 민노총 내일부터 총파업 주간. 정부 적절치 않아 소원안 표출. 노동계 내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 정부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주요 현안들 강론에서 입장차. 명분 약한 총파업에 우려의 시선. 정부가 대화 채널 구축 목소리로. 네, 한국일보에서 아마 중립적으로 잘 전달할 겁니다. 한번 기사를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밑에는 또 이런 기사가 있네요. 자사고 일방적 폐지 말라. 거리 나선 학부모들. 국민 여론은 폐지 찬성이 2배랍니다. 저도 폐지에 찬성해요. 우리가 사회에서 잘 살고요, 기능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야지 귀족들을 만들어서는 안 되죠. 내가 저번에 대학 평준화 그런 얘기도 했지만 아마 그런 얘기하고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면입니다. 한국 상당한 안보 비용 부담. 트럼프를 설득하라. 한미 정상회담 관련 이야기고. 자, 강경화하고 문재인 사진이 하나 있고요. 5면입니다. 젊은 보수 대수열, 낡은 보수와 곧 역전. 이해훈이 바른정당의 새 대표가 됐습니다. 관련한 이야기고요. 이해훈을 내가 어디서 들어봤는데, 근데 별로 좋은 사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사건인지 기억이 안 나네. 6년입니다. 대선 때 문재인 아들이죠. 취업 특혜 제보는 조작이다. 네, 국민의당이 대국민 사과했다 그러는데, 아까 조선일보 사설 보셨죠, 그죠? 상황 바뀌자마자 뒤통수 때리는 거 보셨죠? 이 새끼들은 여러분 믿지 마세요. 같은 편으로 삼을 수 있는 놈들이 있고 삼을 수 없는 놈들이 있는데, 조선일보는 그럴 수 없는 놈들입니다. 근데 그걸 또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제가 개헌특위 법원행정처 폐지하고 사법평의회 신설을, 이거는 판사 관련 얘기가 아니구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국회 개헌특위 관련한 이야기인데, 자문위원회가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평의회 신설을 제안했다. 전관 예우 금지 근거도 명문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한번 다 읽어보시고. 전관 예우는 뭔지 아시죠, 그죠? 예를 들면 판사나 뭐 그런 고위이제 법관 하던 사람이 퇴직하고 난 이후에
변호사 활동하면서 그 자기가 이제 옛날에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사건 자기가 변호사 활동하면 자기가 맡는 사건에서의 판사의 선배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사건 판결에 특혜를 받는 걸 정관 예우라 그러는데 뭐 저는 별로 그게 옳은 제도라고 옳은 이제 어떤 관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또 좋아하더라고. 자, 8면입니다. 또박은 병 폐쇄하라 적법한데 나가라니 1500일의 싸움. 이거는 뭐죠? 용산 화상 경마장 관련한 이야기인 것 같네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는 근데 서울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난 관심이 없네. 신면 다단계 범죄 진화 만남 앱 통해 취업시켜줄게. 뺨 때리고 술상 지시 아직 이런 사단장이 육군 39단 육군 39사단장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신면입니다. 사회면. 자, 그 다음에 자, 요런 얘기가 있네요. 유럽 맞벌이 부부처럼 11면입니다. 가사지원 바우처 혜택이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법안 주요 내용이라고 해서 기존 이용자 가사근로자 개별 계약이 이제 기관을 통해서 계약 고용한다는 말이 있고 아무튼 이제 그 우리가 속칭 말하는 그 가정부라 그러죠. 우리 그 말만 좀 바꾸면은 그게 예뻐 보이는 줄 아는 새끼들이 가사도우미라는 말도 쓰시는데 어쨌거나 이제 뭐 그 집에서 일 봐드리는 분들에 관련된 이야기 같은데 나는 가정부나 청소부란 말이 그 사람들을 비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근데 사람들이 또 그거 보고 비하한다고 막 지랄하더라고. 그걸 표현 하나로 비하는 걸 비하고 비하지 않고를 판단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의 이제 실질적인 대우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니들이 진짜로 어떻게 대하냐가 중요한 거지.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뭐 그런 법률이 있다 그 법률 개정안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자세한 건 읽어보시고 하시면 좋겠죠 그죠? 그다음 뭐 요런 얘기 있습니다. 12면입니다. 내년부터 사병월급 최저임금의 30%로 병장이 21만원에서 40만원까지 오른답니다. 엄청 많이 오르네요.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는 거지 아직까지 최저임금에 많이 미달되는 게 사실이죠. 군인들 집에 못 가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더 족같은 거지. 그런데도 보수 정권 10년인가요? 8년인가 9년인가 아래에서 이명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그 이전 노무현 정부에 비해서 사병들의 월급이 오르는 폭이 굉장히 작았다는 걸 생각하면은 그 새끼들이 보수 정권인지 아니면 쓰레기들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걸 참 역설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 에휴, 기가 차요. 기가 찹니다. 얘는 또 뭐지? 13면입니다. 내가 나온 자랑스러운 경북대가 농대 실습장에서 횡령 사건이 터졌다.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조교가 인건비 등 770만원 횡령 일하지 않은 인부한 것처럼 조작 콩등 재배 농산물 판매 대금도 요거는 이제 경북 군위군에 있는 경대 실험 실습장이라는 곳에서 조교가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뭐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공금 770만원을 횡령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내가 달마시안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에서 교수들이 대학원생들을 얼마나 조수로 보느냐라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대학원생이 공금을 조수로 보고 770만원을 횡령했나 보네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자랑스러운 경북대학교가 또 사고를 치렀습니다. 15면 경제면입니다. IT 이혜진 금융 박현주 두 건물 손잡다. 이혜진은 네이버 창업자고요. 박현주는 미래에셋 그룹 회장입니다. 요 조선경제 1면에도 나왔던 얘기죠. 각각 상대의 주식을 5천억 원씩 매입했다고 합니다. 전략적인 제휴인 셈인데 뭐 좋은 결과를 낳을지 아니면은 뭐 조시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보시죠. 네이버 가는 꼬라지는 그렇게 썩
보기 좋지 않는데 뭐 좋은 결과를 낸다면 그것도 좋은 거겠죠, 그죠? 청년 신혼부부 공공임대 등 추경 통해서 1만여 가구 공급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 있어요. 반발 여론에 놀라 정부 경유세 안 올린다라는 이야기인데, 경유세 관련해서 어젠가 신문 기사 있었거든요. 근데 요게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상황이 재밌습니다. 이게 국책연구원에서, 물론 국책연구원은 정부가 아니죠, 그죠? 근데 국책연구원에서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뭐 경유차하고 미세먼지 사이에 뭐 상관관계 관련해서 뭐 연구를 진행했던 모양이에요. 그 결과가 최근에 나왔는데, 그거를 기자 새끼들이 그걸 가지고 국책연구원을 정부라고 칭하면서 정부가 경유세 올린다, 그걸 검토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한 거야. 근데 문재인 정부는 이제 실제로는 경유에 관한 세금이나 뭐 경유값이나 그런 걸 올릴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반발 여론에 놀라서 정부가 경유세 안 올린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보다는 기자들이 그걸 잘못 알고 아무튼 찌라시 낚여가지고 말장난을 하다가 개구라친 게 들통난 게 이런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유세 관련해서 뭐 이번 정부가 올린다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는 뭐 경유세 올린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뭐 고등어 값은 안 올린, 고등어 굽는 게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이 난다면서, 그러니까 고등어 값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고려는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건 아니랍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넘어갑시다. 16면 스팸 막는다더니 콜앱 휴대폰 주소록 무단 공유. 콜앱이 뭔데? 콜앱이 뭐죠? 콜앱이라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이야기인데, 모르겠습니다. 읽어보십시오. 개인정보 유출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뭐냐면은 뭐 볼 게 있겠습니까? 오피니언 30면 유모국가 내니스테이트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유모국가라는 것은 국민 사생활과 자유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국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첫 문장이 요겁니다. 우리나라가 유모국가라는 별명을 얻을지도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요번의 주제는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이 그러니까 국리민복,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과 백성들인가 국민들의 행복의 원칙에서 출발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유모국가적 성격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통신비나 최저임금 1만 달성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이거 보고 내가 이제 그 자체로 이제 얘기할 수는 없고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노무현의 미국, 문재인의 미국이라는 칼럼이 있고요. 논술 실장이 쓴 글입니다. 라테파파와 여성 혐오라는 칼럼이 또 있습니다. 라테파파라는 게 뭐냐면은, 테이크아웃 라떼를 마시며 혼자 유모차를 끌고 다닐 정도로 육아에 주도적인 스웨덴 아빠들을 일컫는 말이랍니다. 도대체 이 글의 주제가 뭐지? 그러니까 요거는 참 기사 이게 참 마음에 안 드네. 이런 얘기입니다. 아빠들이 육아면은 이제 라떼 파빠라고 그러고, 엄마들이 여자들이 육아 노동, 그러니까 애들을 키우면은 맘충이라 그러냐.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제도가 훌륭하게 완비됐음에도 한국의 남성 육아휴직
유는 겨우 8.5%, 여성의 육아노동을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맘충문화와 저 낮은 휴직률 사이에는 아무렴 깊은 연관이 있지 않을 리 없다. 있지 않을 겁니다. 내 생각엔 그렇습니다. 사실은 남자들이 육아휴직 쓰는 거 많이 눈치 보일걸요, 아직? 그래서 내가 가끔 육아휴직 한다라고 얘기하면 기사가 나오면은 내가 이제, 아, 세상 많이 바뀌었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직까지 인식이 그렇기 때문인데, 이 기자 인식은 그렇지 않나 보죠. 그리고 이제, 애 데리고 다니는 엄마들이 욕을 먹는 이유는 나는 그 아줌마들을 맘충이라 부르지 않는데, 근데 이제 그 아줌마들이 욕을 먹는 이유는 좀 많이 과도하게 많이 욕을 하시더라고요. 뭐 상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뭐 좀 많이 무조건 배려하게 말씀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기획 취재부 기자 양반이 쓴 글인데 이 양반은 별로 조명하실 생각이 없나 봅니다. 별로 한국일보에서 가끔 이런 기사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한국일보는 충분히 좋은 신문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성공적 협치는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라는 칼럼이 하나 있고요. 자, 사설입니다. 이해운 대표의 바른정당 낡은 보수와의 차별화가 살 길. 자, 노동계도 정부와의 신뢰 구축 나서야 할 책임이 있다. 자, 양 대법원장 사법부 내홍 수습할 개혁안 조속히 나눠야 뭐 이런 사설들을 끝으로 27일에 한국일보도 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방송 종료하고 좀 자든지 하고 이따 밤에 달마시안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성기현의 위클리 재테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